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북한이 오늘 오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올 들어 이번이 5번째로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지 이틀 만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 중인 가운데 북한이 군사도발을 감행했다는 점에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 연결해서 이런 북한 움직임 어떻게 봐야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방한한 가운데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떤 의도로 이 시점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십니까? 북한이 보통 이런 핵 미사일 시험이 할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해왔다. 이것이 다수 전문가들 분석입니다. 방금 김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왕이 부장의 방한 시점 맞춰서 만약에 북한이 의도를 가졌다 하면은 한 2가지 정도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한중 간의 이런 고위급 만남이 있어가지고 북한 문제를 좀 핵심적인 어제로 다루어달라는 그런 요구성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대화든 대결이든 또 이 긴장 조성이든 평화든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과시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이틀 전 순항미사일 발사했던 것과는 달리 탄도미사일의 경우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압박의 수위를 지금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북한의 모든 탄도성 계열의 이런 미사일 시험 발사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겠죠. 네. 그런데 북한이 과거에 이런 탄도성 미사일을 수차례 발사한 이후에 유엔 안보리에서 의장이라든지 또는 언론 성명을 통해서 북한을 규탄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추가적인 대북 제재는 없었습니다. 그런 것도 다 감안해가지고 북한이 이번에 탄도성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은 북한식 표현대로 불리면은 자기식의 이 국방력 강화랄까요? 이런 계획에서 원래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우리를 따지면은 국방 중장기 계획과 비슷한 일환이 되겠죠. 네. 어떻든 간에 북한이 일전의 이 순항 미사일 발사와 탄도성 미사일 발사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사회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순항미사일 2발, 탄도미사일 2발을 지난 3월에 발사한 적이 있잖아요. 그때하고 흐름이 좀 비슷하거든요. 지난 3월 달에 미사일 발사 이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이제 한 몇 개월 흘렀죠. 네. 그렇다면은 몇 개월 동안에 북한이 기술적으로 좀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지난 3월 25일이던가요. 그 당시에는 북한의 발표에 의하면은 비행 거리가 한 600km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번에는 비행거리가 우리 합참의 이런 이 보도에 의하면은 한 800km, 고도 한 60km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네. 그렇다면은 아마 고도, 비행거리, 또 아주 합참에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만도 혹시 북한이 성능이 개선됐다면은 속도, 탄도의 중량, 이런까지도 다 좀 개선이 되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분석합니다. 좀 기술적인 진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주기적으로 발사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일단 미국 국방부 반응을 보면 미국이나 동맹국들에게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이랬어요. 스가 일본 총리는 엄중 항의한다 이렇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어떤 추가적인 대응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건가요? 보통 이 북한의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 경우에는 항상 미국에서 그것은 좀 우려적인 목소리를 냈지만 이것이 미국에 크게 위험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관된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측과 일본 측은 좀 다르겠지요. 그런 측면 봤을 때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비록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위반이지만 좀 로키로 가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반면에 우리와 일본은 그것은 직접 우리가 타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미국이 로키로 간 또 다른 하나의 배경을 보면은 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위반에 만약 한다면은 북미 간의 대화라든지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것도 감안해가지고 아마 로키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오늘 우리나라가 세계 7번째로 SLBM 발사 시험에 성공했거든요. 근데 이 미사일 발사가 우리 군 당국의 SLBM 개발 성공을 의식한 도발이다, 이런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우리가 우리 측의 SLBM의 이런 시험 발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북한이 잘 알고 있는가 모르겠지만도 우리 보도를 통해서 조금은 알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북한이 적어도 이렇게 이 개선된 이런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날짜를 잡아놓고 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SLBM과 맞병 성격의 탄도 미사일 발사했다. 이것은 좀 너무 좀 겹치는 날짜만 가지고 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지나친 해석이다 보이지고, 어쨌든 간에 우리 측의 SLBM 발사와 북한의 이 탄도미사일 발사, 이 모든 거는 우리 측하고 이 북한 측하고 각각의 이 주장은 다를 수 있지만, 예. 큰 틀에서 보면은 어찌 보면 이 군비 경쟁으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우려스러운 대목들이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 대통령이 오늘 이제 SLBM 잠수함 미사일 발사 시험을 참관하고서 미사일 전력 증강이야말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확실한 억지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놨거든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우리 이 군의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은 자주국방이 상당히 중요하지요. 또 그리고 이 미국으로부터 전작권 전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주국방의 능력도 보여줘야 되겠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자주국방, 전작권 전환을 위한 자주국방, 또 그리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이런 것을 아마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측면, 또 미국에게도 던지는 메시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한이 만약에 이러한 것을 듣는다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측이 이 SLBM 같은 이런 것은 시험 발사할 경우에는 대북 억지력, 자주국방 이렇게 주장하고, 북한이 예를 들어 가지고 이 탄도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것은 도발이다, 무력시다, 이런 것은 어찌 보면은 북한은 상당히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또 과거 경험사라면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니까 아마 거기에 대한 북한의 반응도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이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금 속보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문재인 대통령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참관 발언을 비난하면서 남북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담화를 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북한의 반응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여정은 이 대남 대미 문제를 포함한 이 대외 문제에 있어서 거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최근에도 한 2차례 담화를 냈고, 또 이번에도 만약에 냈다 그러면은, 방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우리 측의 성공적 SM 수중 탄도 미사일 발사에 네. 대해 가지고 아마 언행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언행에 대해서 짚고 넘어간다고요? 그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아까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제가 다는 읽어보진 않았습니다만도 아마 이 김여정 입장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남측의 이 SLBM 이것은 억지력이고 이 자주국방이고, 예. 북한에서 무슨 이런 탄도미사일 이런 것은 도발이고 무력시이고 이런 것은 소위 말해서 이게 너무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유감이라든지 뭐 이런 표현 정도 가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김여정 부부장이 밤늦게 담화를 냈다는 것은 네. 이 우리 측의 이 SLBM 시험 발사와 대통령 언행에 대해서 뭔가 짚고 넘어가는 수준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더 추가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거나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이시군요. 네. 제가 방금 그 앵커께서 말씀한 대로 듣고 나서 잠깐 그리고 핸드폰 좀 보니까 나와 있는데 대충 요약하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의 키워드는 세 가지로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실언이다. 두 번째로는 그 실언에 대해서 유감이다. 세 번째로는 앞으로 대통령의 그 언행에 좀 더 심사숙고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세 가지를 요약하고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 키워드를 볼 때 과거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와 비교해 볼 때 상당 부분 정제되고 순화된 이런 내용으로 저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저는 큰 틀에서 짚고 넘어가는 수준의 담화다. 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합니다. 참 공교롭다는 표현을 여러 차례 쓰는데요.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겸해서 지금 오찬을 겸한 회담을 하고 있는 중에 왕이 외교부장이 지금 방한을 한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중국을 향한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이제 이 북중 관계는 상당히 지금 이제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또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한 2, 3년 동안 보면은 항상 이 북중 관계는 여러 한반도 문제에서 논의도 해왔죠. 사전 조율도 해왔고 또 최근에는 이 북한의 광국 창건이라든지 기타 이런 북중 간의 국내 정치 일정에 있어서 축전을 주고받으면서 우위를 과시했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충분하게 이 왕이 부장의 방안을 알고 있었을 것이고 그렇다면은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면은 연기도 다시 말해서 탄도미사일 시험 발생 연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연기할 수 없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도 어떻든 간에 큰 틀에서는 중국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왕이 부장의 방안에 있어가지고 한중 고위급 간의 만남에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북한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어달라. 그리고 한반도 문제는 북한이 주도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 더 강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어제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회의에서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가 비핵화 진전과는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유화적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북미 대화가 진행이 돼야 남북 관계도 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적인 전략은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 선순환 아니겠습니까? 네. 또 그 차원에서 대통령께서 계기시마다 그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북미 대화가 빨리 이룰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다 하겠다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북미 대화 이것이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 정부가 많이 노력했고 지금 이제 그 노력의 그 결과에서 미국의 대북적인 전 과정에 있어가지고 동맹차에서 한미 간에 사전 조율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김 대표가 그 인도적 차원의 대북적 용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해서 북한은 그 미국의 인도적인 지원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인도적 지원을 한 데 있어 가지고 조건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그 조건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위 말해 모니터링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은 결국은 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뭐랄까 이 인도적 지원을 강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 단계 북미 간의 대화가 좀 더 빨리 이루어지려면은 미국이 북한이 원하는 그 소위 말해서 생존권과 발전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대북 제재 완화와 체제 안전 보장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유연한 네, 그런 입장을 알겠습니다. 먼저 던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였습니다.